이번 영상은 변동성 완화 장치 VI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VI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VI도 어떻게 보면 매매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VI 화면을 하루에 한 오전장에 10시까지는 항상 켜놓는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10시 이전에 그냥 종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10시가 넘어서도 지켜보는 경우도 있고, 뭐 하루에 한 번쯤은 사용하는 화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변동성 완화 장치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 텐데, 이게 왜 생겼냐면 2015년에 주가가 상한가가 30%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0%까지 늘어났으니까 이게 갑자기 변동을 하면은 투자자들이 원치 않은 손실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주가가 급변하는 것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안정화 장치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장치가 생기기 전에 증권사에서 주문 실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반적인 종목에서 뭐 삼성증권이었나? 그런 일반적인 종목이 갑작스럽게 장중에 마이너스 10%가 되고, 그것도 코스피 200 종목에 뭐 증권주인데 그게 주문 실수가 일어나서 장중에 종종 그런 변동성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2013년 말쯤에 이 한맥투자증권이란 곳에서 선물옵션 시장에서 주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주문 실수로 인해서 손실액이 약 462억, 그 정도 손실이 나서 파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생기기 전에는 대형주에서도 주문 실수가 나오고, 그게 고의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문 실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생기고 나서 요즘 보시면 주문 실수가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 코스피 200 종목이 변동성이 가끔 생기긴 했는데, 이게 생기고 나서는 거의 변동성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VI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거를 어떻게 세팅을 해놓냐면, 이 환경 설정에 들어가시면 제외 종목이 있습니다. 증거금 100%까지는 제외를 시키지 않고선 나머지 다른 부분들을 다 제외를 시킵니다. 뭐 투자 경고, 관리 종목, 우선주, 투자주의, 뭐 이런 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제외를 시키기 위해서 다 체크를 해줬습니다. 혹시나 가끔 증거금 100% 종목에 좀 괜찮은 종목들이 가끔 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제 상한가를 간 삼성제약, 이게 증거금 100%짜리입니다. 이런 종목이 가끔 뜨기 때문에 증거금 100%는 이렇게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동 방향은 상승으로만, 하락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상승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알람은 정적만, 이 동적, 정적 두 개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동적은 갑작스럽게 가격이 급변할 경우에 그때 2분 동안 거래가 정지되고, 이 정적은 위아래로 변동성이 10%가 될 때, 그러니까 뭐 0%에 시작해서 상승 10%까지 올라가면은 변동성이 10%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때 VI가 걸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0%에 시작해서 마이너스 10%가 됐을 때, 그때 VI가 걸립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한 3%쯤에서 2%쯤에서 갭상승을 해서 시작을 하면은 이것에 10%를 더한 12%에서 VI가 걸리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 VI에 대해서 설정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드렸고, 이 동적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뭐 동적을 매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적만 체크하시고 정적 종목만 매매에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동적은 이게 코스피 200 종목과 일반적인 그냥 코스피 종목과 코스닥 종목, 이게 변동성이 다 다릅니다. 코스피 200 종목은 동적이 걸리기 위해서는 위아래로 갑작스럽게 3%의 변동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종목에서는 그의 2배인 6%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효과도 코스피 200 종목은 2%,
그러니까 동시효과가 무엇이냐면 장 마감할 때 3시 20분부터 3시 30분 동안 그 변동성이 또 일어난다면 2분 동안 멈춘 다음에 3시 30분에 체결이 되는 게 아니고 3시 32분에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도 똑같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어떤 종목이 코스피 200 종목이 갑작스럽게 3%가 움직인다면 2분 동안 거래가 멈춥니다. 그래서 딱 10분 맞춰가지고 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변동성이 갑자기 늘어날 경우에는 2분 동안 멈췄다가 그 2분 뒤에 거래가 성사됩니다. 그리고 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6% 갑자기 이 시간의 거래에서 변동성을 줄 경우에 2분 동안 거래가 정지된 다음에 뭐 4시 10분 체결이면 4시 12분 플러스 30초까지 체결. 이런 식으로 이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적은 알 필요도 없고 정적만 보시면 됩니다. 이 동적 플러스 정적 이것도 체크를 하실 필요는 없고 정적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람도 설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개인 취향대로 설정을 하시고 그럼 본격적으로 VI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이 화면을 오전장에만 지켜봅니다. 이 화면을 보면서 VI가 걸린다고 해서 무조건 매매하라는 게 아닙니다. 매매할 만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좀 접근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경우 그럴 경우에 접근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걸렸다고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오늘은 저는 이 VI를 통해서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대북주들이 오전장에 무더기로 좀 걸리면서 혼란을 주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단체적으로 테마를 이루는 종목들이 특히나 대북주들이 이렇게 단체로 VI가 걸린다면 좀 옥석을 가리기 힘들기 때문에 VI가 걸리는 날에 이런 대북주들이 이런 날은 쉽니다. 하필이면 오늘 이 대북주들이 잠깐의 변동성을 주었고 이런 날이 아닐 경우에는 어떤 종목을 매매할지 고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갑작스럽게 급등하는 종목들 이 VI라는 것 자체가 이게 3분봉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VI라는 종목이 이렇게 줄여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3분봉을 보시면 갑작스럽게 급등하는 게 좋습니다. 오전장에 보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3분, 5분 빠른 시간 내에 VI에 진입을 해야지 추가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빠른 시간에 진입하지 못하고 이게 10% 움직여야지 VI가 걸린다고 했는데 그 10%를 나눠가지고 3분의 3%씩 움직여서 3개의 양봉이 뜰 경우에 그렇게 좀 느리게 VI에 진입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경우에는 매수를 하지 않고 좀 빠르게 걸리는 종목을 노려보는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뭐 빠르게 걸린다는 것 자체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오르는 것들 한 9시 30분 전까지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서 9시 20분 전까지 빠르게 VI로 진입하는 종목을 보시면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진입하지 않고선 이렇게 3개의 봉에서 나눠가지고 2개의 봉까지는 괜찮습니다. 2개의 봉으로 VI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이 양봉이 뜨는데 이 2개의 양봉이 2개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1개의 양봉이거나 2개의 양봉. 근데 3분봉상 3개의 양봉이 이렇게 올라갈 경우에는 그 뒤로 VI가 풀린 다음에 탄력을 받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힘듭니다. 무조건 못 오른다는 게 아니고 확률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뭐 이런 움직임 있죠. 에코마이스터 1번, 2번, 3번. 물론 발동 가격이 4,400원, 4,400원에 발동을 해서 이게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4,400원에서 5,100원이면 거의 600원, 10% 이상 더 올랐다는 건데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좀 느리게 진입을 할 경우에
이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느리게 진입을 한다는 게 바로바로 올라서 진입을 하는 게 아니고 좀 느리게. 파워넷이 4,600원 이쯤에 걸렸습니다. 4,600원에 걸렸다는 게 4,600원 당연히 이쯤에 걸렸겠죠. 뭐 이쯤에 걸렸다가 뭐 내려갔다가 상승했는지 이거는 오늘 못 봐서 모르겠지만, 이런 종목들 오전장에 보시면 3개의 양봉이 뜬 다음에도 그 다음에 겨우 진입을 했습니다. 뜰 거면은 좀 빠르게 뜨면 좋을 텐데 겨우 진입을 해서 결국에 좀 시세를 주긴 하였지만, 저는 이렇게 3개의 봉을 나눠가지고 좀 늦게 뜨는 종목은 거르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을 선택할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분봉상은, 분봉으로 보는 것은 그냥 참고용이고 종목 선택을 제일 잘해야 됩니다.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대충 감이 오시죠? 일단 차트가 좋으면 무조건 좋고, 이런 식으로 갑자기 터지는 종목들, 제가 매매 기법의 첫 상승이라는 제목으로 이 첫 상승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거래량이 올라오고선 이 첫 상승도 거래량과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어제 이야기를 했던 삼성제약이 VI가 처음 걸렸을 때가 거래량이 30만 주였습니다. 장 초반에 바로 VI가 걸렸는데 그때 상태가 거래량이 30만 주였고, 이 30만 주가 되었는데 그 전날 거래량을 비교해 보시면 하루 종일 10만 주도 안 나오는 종목이 장 시작하자마자 30만 주가 터졌다는 것은 분명히 신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0만 주가 터졌을 때 누구나 아는 뉴스나 정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뉴스가 안 뜬 상태에서, 뭐 공시가 안 뜬 상태에서 오른 종목들이 제일 좋고, 장중에 뭐 공시, 실적 공시나 뭐 여러 가지 공시들, 그런 공시들 보고선 같이 진입하다가는 서로 아는 정보,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말처럼 누구나 아는 정보로 오르는 상태는 무조건 거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트가 좋은 종목들, 이렇게 갑자기 거래량이 터진다거나, 일단 차트가 한번 한 개씩 살펴보면서 보겠습니다. 차트가 좋다는 뜻이 뭐 그동안 이렇게 하락이 나온 것은 최근에 폭락장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종목들 차트가 다 비슷비슷하죠. 최근에 이 대폭락장 마이너스 7%가 떨어지면서 이 8월 6일까지 난리가 났었습니다. 8월 5일날 7%가 빠지고 8월 6일날 장 시작하자마자 한 5분에서 10분 만에 마이너스 5%가 빠지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는 어쩔 수가 없고, 이거는 공통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고, 이거를 좀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 이후에 주가가 회복한 다음에 황금선 위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가가 황금선 위에서 전 고점을 돌파한다던가, 이런 삼성제약처럼 갑작스럽게 이 전 거래량들을 전부 돌파하는 거래량이 오전장에 순식간에 터질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 의미가 오늘은 이 거래량이 수백만 주, 수천만 주가 터지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전장에 갑자기 한 오전 11시까지 갑자기 평소 거래량을 완전히 돌파를 해버린다면 그 종목은 거래량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당일 슈팅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과 비교를 하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거래량도 갑작스럽게 올라오고 전 고점을 뚫어주었고 또 오랜만에 상승하는 그런 첫 상승, 이런 종목들이 VI를 고르는 이런 조건들 중에 가장 좀 확률적으로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확률적으로 낮은 종목은 최근에 좀 많이 움직인 종목들, 많이 움직여가지고 뭐 이런 많이 움직인 것들, 근데 많이 움직여도 전 고점을 뚫을 것 같으면 그것도 매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이 파워넷이라는 종목이 여기서 움직여가지고 전 고점 부근까지도 못 가고
뭐 이 근처에서 움직였다. 이러면은 매수 대상이 되지 않고 고점을 뚫어줄 것 같을 때 그때 매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선 빠르게 먹고 나오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전 고점을 좀 못 뚫어줄 것 같다. 이럴 경우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많이 움직였고 이런 종목도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최근에 황금선 밑에서 계속 주가가 놀고 있고 여기서 오른다 해도 잘 올라도 황금선을 회복하는 것이지 저는 그 전에 이런 차트를 잘 보지 않습니다. 이 8월 1일부터 황금선을 완벽하게 깨고선 이 밑에서 거래가 되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오른다 해도 전 고점을 여기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주가가 이 위로 회복을 해서 여기서부터 움직여야지 전 고점을 한 1860원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이미 무너진 차트에서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고점을 뚫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발동 시간입니다. 웬만하면은 9시 반을 넘어간다면 그때부터는 함정이 많아지기 때문에 매매해서 크게 먹을 확률이 줄어듭니다. 안 그래도 리스크가 정말 큰데 리스크를 부담하고선 들어갔으면 운 좋게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먹고선 그 다음 날까지 갭상승을 먹어야지 그 리스크를 부담한 그런 보람이 있는데 이 9시 반이 넘어가면 그 리스크를 부담하는 그런 보람이 없어집니다. 당연히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지 9시 반 이후에 떠가지고 무조건 하락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이렇게 확률적으로 나중에 뜨는 종목들은 또 의미가 다양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장중에 이 VI를 이용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신나게 오르고 있으면 VI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또 목표가를 잡고선 이거를 이용해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오전장이 아니고 시간이 9시 반 이후로 지나가지고 VI가 걸리는 종목들을 보면 이 주포들이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이 VI를 찍는다는 것 자체가 목표인 주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잘 오르다가 이런 DPC라는 종목이 예를 들어서 VI 가격이 5,4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포는 딱 5,400원까지만 올려놓고 VI를 발동시켜 놓고선 이 뒤로는 팔아먹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주포가 있습니다. 그러면 5,400원에 걸린 것을 보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DPC VI 걸렸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5,400원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변동성 완화 장치를 발동시킨 뒤에 개인들을 몰리게 해서 최대한 고점에 팔아먹고 도망가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주포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계속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도 당연히 있습니다. VI는 급등하는 종목이 당연히 거쳐가야 될 그런 과정이고 VI가 걸리고도 끝까지 급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매매를 잡냐면 이 파워넷을 만약 5,100원에 VI가 걸린다고 가정을 하면 이때 VI가 걸려서 2분 뒤에 VI가 풀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VI가 풀리면 종목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바로 급등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바로 급등을 하면 그냥 사지 말거나 구경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보내주면 되고 만약에 떨어진다면 보통 떨어졌다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눌림목 매매라고 할 수 있는데 떨어졌다가 이게 근데 떨어지는 게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5,05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이상으로 떨어져서 완전히 그냥 VI가 걸리기 전까지 끝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VI 차트를 보시면 정말 이 차트가 보기 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VI가 걸린 다음에 뭐 이런 차트 이런 거 보이시죠? 풍강이 11시 10분에 VI가 3220원에 이쯤에 걸렸습니다. 근데 3220원에 걸려서 3400원까지 올랐죠. 분명히 이거 10만 주가 거래되면서 이만큼 올랐는데
분명히 이거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시장가로 사들이면서 일어난 것이고, 이제 서로 팔려고 서로 시장가로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순식간에 거래가 된 것입니다. 반짝 올랐다가 반짝 내려온다. 이거는 여기 산다 하더라도 고점에 팔기가 정말 힘듭니다. 호가가 워낙 순식간에 움직이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VI가 걸린다고 무조건 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눌렸다가 저렇게 계속적으로 눌려서 회복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 VI를 통해서 매매를 하고 싶으시면 오전장을 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강한 상한가도 오전장에 많이 나오고, 이 오전장에 그런 조건들이 괜찮은 종목들을 좀 리스크를 부담하고선 들어가면은 가끔 상한가를 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확실히 VI가 오전장에 걸리는 것이 상한가를 먹을 확률이 훨씬 높고, 대신에 좀 리스크를 부담해야겠죠. 이게 수가 틀릴 경우에는 순식간에 VI 가격에 사서 마이너스 10%까지 순식간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최대한 좋은 종목들, 갑자기 거래량이 터져서 최소한 VI 가격을 유지시켜 줘야 됩니다. VI가 걸렸다가 바로 풀리면서 밑에 받쳐주는 매물대도 없고 그냥 힘도 없이 계속 무너진다면 그거는 마이너스 10%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VI를 다른 식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VI가 발동되기 직전에 3%, 4%로 설정을 해놓고 추가적으로 좀 더 세부적인 것은 개인들의 입맛에 따라서 조정을 하면 될 것이고, 저는 4%로 보는데 이거를 또 다르게 이용한다면 오전장에 빠르게 거래량이 늘고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 중에 이 VI에 4% 이상의 근접을 한다면 미리 매수를 해놓고 4% 이전에 미리 매수를 해놓고 VI가 걸린 다음에 그 VI가 풀릴 때 매도를 하거나,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VI가 풀릴 때 한 1%에서 4% 정도 수익을 챙기고 나가겠다. 또 운이 좋다면은 VI 전에 잡아서 VI가 풀릴 때 좀 더 높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나쁜 방법이 아니고, 이렇게 VI가 걸리기 직전에 물론 이 방법도 한 오전장에 9시 반 정도까지 여유롭게 11시까지도 계산을 할 수 있지만 보통 9시 반까지가 제일 강하기 때문에 그 전에 다 승부를 보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드렸고, 이 VI 매매 방법도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매매 방법이든 간에 대응이 중요하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아무리 좋은 자리에 사놨다 하더라도 줄 때 못 먹는다면은 그거는 손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VI가 걸린 종목들 보면 모든 종목이 그런 건 아니고 매일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대부분 윗꼬리가 길게 음봉이 나왔죠. 줄 때 못 먹으면 이런 식으로 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VI 매매도 결국에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VI 변동성 완화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매매 영상이나 이 VI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할 게 있다면 추가적으로 영상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